강지연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 뉴스 강지연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어제 날짜 FTX 발 청산 물량에 대한 공포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FTX 청산 물량에 대한 공포로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임 나와줄 건지, 그리고 오늘 저녁 SEC 청문회에서 갠슬러가 암호화폐 발언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과 다수의 분석가가 이제 곧 불장이 온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나와줬던 부분이죠. FTX 발 악재 0.47달러 선까지 후퇴했다라고 합니다. 토요일에 나와줬던 속보에서 FTX 발 매도 압력의 가능성을 제기가 됐었죠. 이후 어제 나왔던 속보에서는 FTX 매도 압력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선 우리 리플의 물량을 보시면 우리나라 금액으로 400억 원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 세력이 한 거래로 흡수 가능한 물량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은 여기죠.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물량이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수십억 달러 수준은 아니다. 이는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움직임을 보시면 이전에 FTX 사태가 터졌을 당시보다 거래량이 지금 최고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5월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는 기사인데요. FTX 사태 당시 때보다 더 적다고 합니다. 그럼 5월이 최저의 거래량인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요. 지금 5월 달의 거래량이 지금 현재 거래량보다 더 높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라는 건 지금 현재 거래량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조금의 매도 압력이 생기기만 해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13일 매도 압력이 생기기 전부터 하락 흐름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눈치 싸움이거든요. 남들이 팔기 전에 먼저 매도를 해야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큰 폭락의 우려는 아니지만 하락하는 건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입장하셨던 분들은 리플이 하락하기 전에 여기 670원 라인 단가에서 비중 조절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저점 구간 지지 받아주는 라인 단가죠. 그 640원 라인 단가에 제가 또 한 번 추가 매수 잡아 드렸는데요. 일봉 차트 아니고 분봉 차트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여기 보시면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여기 라인 단가, 여기가 얼마죠? 바로 640원입니다. 640원 라인 단가에 제가 매수가, 추가 매수가 잡아 드렸고요. 그러면서 그냥 머물렀을 때보다 물량은 더 늘어나고 평균 단가는 낮춰진 부분 확인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우리 리플은 어떻게 매집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나요?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없다 말씀드렸죠. 올라가면 조정받고 올라가면 조정받으면서 올라갑니다. 눌림목 발생할 때마다 추가 매수 잡아 드릴 거고요. 고점 도달해 줄 때마다 비중 축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승할 때 이 부분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질 요인이 있다. 그럼 어느 정도 여기에서 비중 조절해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그 비중 조절한 물량을 다시 한번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낮아지고 물량은 더욱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효과적으로 리플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돼요. 세력들은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갈 자금이 있지만 우리에겐 그만큼의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있을 SEC 청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중으로 두 차례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오늘 밤 11시 상원의원에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현지 시간 9월 27일 하원의원에서 청문회 이렇게 두 차례가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 SEC 갠슬러가 암호화폐 관련 답변은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암호화폐 관련해서 SEC의 성과를 논의하게 되는 것은 기쁘지만 진행 중인 소송 관련해서는 언급하기 힘든 점을 양해해달라
얘기했습니다. 암호화폐 기업과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발언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지금 SEC의 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 암호화폐 기업과 이 소송이 전부인데 이 부분을 발언하지 않겠다라는 건 지금 청문회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시간만 끌다 오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행태만 보시더라도 너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상원이나 하원에서 SEC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상원 의원 SEC 암호화폐 혁신 짓밟았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투자하고 확장하려는 암호화폐 기업들이 더 유리한 환경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갠슬러와 암호화폐 업계의 적대적인 관계는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연관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 바이든 행정부 미국 블록체인 산업 죽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SEC 위원장직에 앉힌 것도 바이든입니다. 이 갠슬러도 원래는 암호화폐 시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 자리에 앉히면서부터 지금 적대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모든 부분을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정책은 블록체인 업계를 계속해서 발전과 저해를 시키고 있고 크립토 산업 패권을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미 뺏겼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SEC의 무분별한 규제에 못 이겨서 결국에 다수의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을 떠났습니다. 힘없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Have you been talking with your industry peers over the last 24 hours? That this is the first time the SEC has lost a crypto case. It's because, I think the SEC has been a bully and they've gone after weak players who couldn't mount a proper defense. And I think many, many people in the industry are responding positively because the industry needed someone to fight because the SEC was really just using regulation through enforcement as their primary tool. And that's not a good way to build a market. And the SEC still hasn't done the hard work that other countries have done, whether it's the UK or Europe, where they have provided clarity for rules of the road so that investors and entrepreneurs can build. And that's what has made American technology innovation so profound. Clear rules of the road. And even now the SEC is more focused on bringing lawsuits as opposed to doing the work. I will just conclude that thought with the good news is you're finally seeing in Congress, you saw a number of elected officials yesterday tweeting about the Ripple case and really calling on on Congress to pass laws so that there is the clarity that the SEC knows does not exist. SEC 상대로 막강한 자금력으로 싸워서 이긴 부분인 건데요. 싸울 힘이 없었던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은 미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죠. 리플 입장에서도 굳이 미국 내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SEC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을 지금 규제하고 억압을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관할 건을 규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리플의 승리에 따라서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지금 승리에 대해서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SEC의 소송에서 이런 결과를 전망합니다.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항소할 경우에 법원에서 참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SEC가 항소한다면 법원은 행정부의 심장에 쇠막대를 꽂을 것, 법원은 리플과 그레이스케일 편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리플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게다가 미 하원 의원 중에 계속해서 갠슬러의 해임을 재주장하고 있는 의원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SEC가 요청한 중간항소 신청에 따라 리플은 중간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SEC는 반론 답변을 제출해야 했는데요. 지금 현재 모든 자료가 제출이 됐고 법원에서 취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토레스 판사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중간항소를 받아주냐 기각을 하냐 이 두 가지 결정이 기다려지고 있는 부분인 건데요. 만약 토레스 판사가 승인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제2순회 항소 법원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SEC가 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틀렸다고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법은 매우 권위적인 위치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면 도전을 한 것과 다름없는 부분이고요. 토레스 판사를 보시면 해당 판결이 갖는 중대성을 이미 인지를 했고 상급 법원에 자신의 판결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신중히 리플의 판결을 내린 만큼 SEC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게다가 이 중간 항소는 법원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추가 증거를 채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토대로 리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자료를 토대로 다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사가 법리적인 해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설명이고요. 그럼 왜 이 토레스 판사가 SEC의 중간 항소를 받아들여 줬을까요? 이거는 이전에 친 리플 변호사도 예측했던 전망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는 자신의 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폼 랩스 사건의 제드 라코프의 지적에 해명할 기회도 주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중간항소를 기각하면서 토레스 판사의 의견을 더 덧대서 내 판결은 틀리지 않았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중간항소에 대한 기각.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와줄지에 대한 그 부분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간항소가 기각이 되면 우리 리플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까요? 이전에 약식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1,100원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이때는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있었죠? 바로 SEC의 항소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간항소가 기각이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정식 판결까지 리플의 승리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1,100원까지 올라왔던 부분 이제 중간항소 기각이 되면 바로 1,500원 이상 돌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SEC가 만약에 항소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정식 판결이 난 이후에나 항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지금 현재 매우 저평가가 되어 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방 압력 받은 부분 우리는 최적의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모든 자료를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 가입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암호화폐의 분석가가 우리 리플의 가격 전망에 대해서 이제 곧 가격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글의 크립토라고 하는 암호화폐의 분석가입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추세적 약세를 기록하면서 삼각 수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770% 급등을 만들어줬고 이제 사이클 2로 넘어가서 삼각 수렴을 완성하는 끝 지점에 와 있다.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2024년도입니다. 이때 가격 폭등이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15달러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0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이클 1보다 사이클 2가 더 길고 오랫동안의 조정을 받아줬기 때문에 더 큰 폭으로 가격 폭등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도 지금 XRP 이제 가격 폭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똑같이 삼각 수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분석 플랫폼 CRU는 2022년 6월부터 XRP가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매집을 가리키는 증거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주봉 차트로 보시면 계속해서 리플의 저점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기관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 리플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서 5,900만 달러가 순 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리플 XRP 투자 상품에는 지난주에 이어 오히려 70만 달러가 더 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리플은 오히려 순 유입이 됐다라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기관과 세력들은 XRP를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암호화폐 분석가들이 이제 리플의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을 시작으로 가격 폭등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리플을 계속해서 저점일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큰 폭으로 하방 압력 받으면 비중 조절해 나가셔야 되고 저점일 때마다 추가 매수를 통해서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 물량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효과적인 매매 대응을 통해서 최대한 물량을 많이 모아가셔야 됩니다. 세력들은 저점일 때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리플 매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의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적인 매매 대응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모든 매매 대응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리플은 장기적으로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드렸죠. 우리 리플 장기 종목으로 한 가지만 가지고 있고요. 단기와 스윙 종목으로 수익 보는 부분 모두 리플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우리 리플 물량 최대한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코인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리플 어떻게 매매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물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지 모든 자료를 같이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보 공유 목적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정보도 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